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자신의 정치색을 화끈하게 드러내 보이는 정치색깔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랏빛 정치 시간이잖아요. 자유한국당 신보라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지난주에 이 짝꿍인 금태섭 네. 의원이 나오셔서 금태섭 의원실 보좌진의 20대 국회 시작 이후에 한 명도 안 바뀐 이유가 본인의 인덕 때문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가셨어요. 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신보라 의원실도 이직한 사람 한 명 빼고는 네. 보좌진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네, 있습니까? 맞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이럴 때 자랑 마음껏 하세요. 네. 저는 인복이 크다, 인복이 많다, 이 인복이 때문이 많다.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실은 어머나 금태섭 의원님이 확 그 의문의 일패 본인의 인덕이라고 주장하고 가셨는데 역시 다르군요. 근데 네. 진짜 마음이 맞고 뭐 철학이 맞고 일호흡이 맞는 보좌진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렵죠.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잘 맞으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처음 20대 국회 시작할 때 저희 보좌진들 저를 포함해서 평균 연령이 네. 33살인가 그랬어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멋지다. 젊죠. 그리고 네. 저희 보좌진 중에 기혼자 2분 정도를 빼고는 네. 저희 임기 동안에 6분이 결혼을 하고 그러셨어요? 네. 6명. 네, 그리고 이제 돈이 꽤 나가셨겠어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저를 포함해서 또 4명이 임신과 출산을 하고 오. 네, 그래서 전 다산의원실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다산의원실. 네. 지금 밖에 보좌진이 한 분 계신데요. 네. 최초로 남성 보좌관으로 육아휴직까지 다녀오신 분이라고. 네, 정말 맞습니다. 의원님 정말 존경합니다. 예, 이런 거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국회에서 변화가 정말 네.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나저나 지난 월요일에 청년 기본 법안 좀 빨리 처리돼야 된다 이렇게 네. 기자회견 하셨는데 이거 내용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정말 국회에서 처음으로 3당 청년 최고위원들이 이제 합심해서 우리 청년 기본법만큼은 반드시 이번 회기 때 통과시키자라는 네. 기자회견을 했고요. 제가 2016년도에 당론 첫 법안으로 그 발의를 한 게 이제 첫 청년 법안. 기본 법안이고 네네. 2018년도에는 청년 미래특위라고 하는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에 제가 이제 간사로 들어가서 여야 합의안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네네. 엄청난 성과죠. 당이 근데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요. 네, 네네네. 맞습니다. 여야 합의안까지 만들어 놓고도 또 1년이 지금 지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통과 안 되는 거예요? 뭐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네. 뭐 지지부진한 상황도 있고 법안들이 좀 상임위별로 좀 쪼개져서 되어 있어요. 나뉘어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정무위원회에서 다루기로 이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무위원회에서도 저도 이제 당에 이제 설득을 해서 사실상 이번 회기에 이제 통과시킬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이번에요? 네. 네, 청년 기본법안의 가장 핵심은 네. 청년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부처별로 여러 정책들을 많이 양산해 내지만 네. 청년들은 도대체 청년들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펴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디 그런 가서 뭘 체감도가 요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네, 네네.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제 국무총리실 이제 여야 합의안으로는 국무총리실의 이제 국무조정실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부처 간의 청년 정책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청년 실태 조사들을 하고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또 낼 수 있는 그런 기구들도 마련이 되기 때문에 청년들의 체감도는 높이고 청년들의 의견들이 조율된 정책들도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여야 간의 합의안이 만들어졌으면 그냥 통과가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상임위 하나 정하는데도 참 하세월이 걸렸네요. 네, 맞습니다.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가장 핫한 거는 이거 뭐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어요. 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네. 두고 지금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 예. 아니겠습니까? 네, 청와대에서 다시 이제 재요청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새벽까지 이제 계속 진행이 되지 그랬죠.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최후의 반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저는 이제 검찰총장으로서의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검증하는 청문회였기 때문에 네. 정말 법과 원칙과 정의에 기초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그것들을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청문회라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일관되게 법과 원칙에 기반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의 그 됨됨이를 평가하는 자리죠. 네네. 저는 거기에 네.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운 평을 하실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네. 그게 이제 저는 중요한 게 청문회에서도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지만 네. 모든 진술과 답변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 일관성에서 이제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던 거죠. 네. 보통 인사청문회 하면 늘 나오는 게 뭐 부동산 투기, 뭐 네. 위장 전입, 뭐 논문 표절, 뭐 군대 문제 등등 뭐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다른 건 좀 없지 않나요? 그 변호사 선임 문제 외에는 특별하게 하자가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근본 문제라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네. 물론 위장 전입 이렇게 하는 그런 많은 공직자들이 인선이 되는 것 그 자체도 참 문제지만 네네. 네. 그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네. 검찰총장으로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댐댐이의 조건 이런 것들이 실은 후보자의 자질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면을 차지하는데 네.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을 해왔다가 네. 이제 그 뉴스타파. 녹취록이 뜨고 나니까 이제서 소개는 했지만 선임되지는 않았다. 진술이 바뀌었어요. 네네. 근데 우리 보시면 뭔가 이게 범죄 요건이랄지 네네. 아니면 뭐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될 때 네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이런 일관성이나 네, 신빙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다. 네. 이런 이유로 구속영장들 많이 발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정말 일관된 진실만을 얘기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부적격한 발언과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 문제가 이제 두 가지 같아요. 이제 위증 논란을 일으킨 것이 바로 그 아낀다는 후배 윤대진 검찰국장의 네. 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의혹과 관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뉴스타파 이제 보도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정말 그렇게 소개를 해줬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그때는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언론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이거 자체를 보는 관점도 굉장히 다르고 같은 발언에 대해서도 해석도 다른 것 같아요. 언론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변호사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 정보 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네. 여쭤본 겁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청문회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네. 처음에는 소개하지 않았다 전면 부인을 했고요. 끝까지 처음에 그 그랬죠. 녹취록이 그 새벽에 자정 무렵에 뜨기 전까지만 해도 네. 녹취록 뜨니까 소개는 했지만 선임되진 않았다. 근데 오늘 또 보니까 판결문에 선임이 된 기록이 또 나와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젠 또 어떤 다른 변명이 나올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이 솔직했으면 되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솔직한 답변, 일관된 답변, 질신된 답변을 하는 곳이 청문회 자리니까요. 네. 근데 진술이 바뀌었다는 거고 이제 단순 정보 제공에 불과했다라고는 하지만 네. 이건 이제 변호사 선임이 어느 선까지 관여했는지를 낱낱이 따져봐는 상황까지 됐다. 그리고 위증의 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네.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그 후보자 얘기하면 또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예. 한국당 얘기 좀 해볼까요? 요즘 자리 싸움이 너무 치열하기도 하고 심각하기도 하고 일단 예결위원장 문제 어떻게 보셨어요? 김재현 의원과 황영철 의원이 결국은 뭐 황영철 의원이 포기하면서 이걸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좀 어렵지만 어쨌든 김재현 의원한테 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 당의 상임위원장 문제가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한 문제가 이제 더 있는데 네, 국토부. 저는 네. 입이 10개라도 실은 할 말이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아, 너무 네. 이런 당내 불편한 상황을 국민들께 보여드린 점이 너무 송구하고요. 네. 저는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위치라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는 1년 이렇게 쪼개서 나누어서 하는 방식 자체가 좀 근절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정청래 전 의원이 와서 목소리 높여서 그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네. 그러십니까? 네. 저도 그러면 정말 100배, 1000배 동의하는 바고요.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이라는 게 해당 전문성을 가지고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조율을 해야 되는 그렇죠. 자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은
다선 의원님들이 주로 그런 직책을 맡아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내 경선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2년의 상임위원장을 보장해 가는 게 전 네. 책임성 있는 행보라고 네, 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질 못하는 당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민주당도 보면 여가위원장이 행안위원장으로 1년 하시고 행안위원장을 가고 네. 또 행안위원장이 하시던 분이 1년 하시고 여가위원장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런 돌려막기도 네. 조금 근절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황교안 대표가 황영철 의원님께는 직접 네. 연락을 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건넸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배려랄지 이런 것도 좀 섬세하게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당은 순조롭게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한 당은 순조롭지 않게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국민들 네. 눈에는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사실 네, 국회 너무- 2년이 보장이 돼 있는 건데 또 김세현 의원 이제 비박계죠. 김세현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 연구원장 뭐 사임시킨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네. 여의도 연구원장으로서 김세현 의원님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여의도 연구원장 취임하시고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도 많이 보여주셨고 당이 일신하고 혁신하는 모습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는 여러 활동들이 많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위워크로 옮겨서 연구하는 분위기 혁신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여러 위원회, TF 형식 위원회들을 만들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가감없이 담는 역할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네. 여의도 연구원 내 청년정책센터를 구성을 해서 네. 그런 것들을 만들고 나아가고 있고요. 저는 김세현 의원님이기 때문에 이런 행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전 신뢰와 적임의 역할을 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부각되냐면 뭐 아시겠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황 대표 이후에 이제 친박화가 다시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결위원장 조금 전에 얘기 나눴습니다만 친박 중에 친박인 이 김재현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가져갔고 또 사무총장 전략기획 사무부총장까지 핵심 당직이 다 친박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박인 김세현 의원까지 몰아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자꾸 부각되는 뉴스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대표님을 중심으로 한 참모 진영과 이렇게 진용이 구축될 때는 분명 역량 있는 분들이 함께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그런 통로가 구축이 될 수 있는 분들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한편으로 지금 여러 이제 기사화되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오히려 제 자신을 많이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제가 당의 지도부의 일원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당에서의 여러 결정들이 좀 번복이 되거나 이런 상임위원장 문제도 그렇고 네. 좀 불응이 되는 그런 갈등이 초래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최고위원으로서 저는 그러면 무슨 역할을 했나 네. 내 입장에 대해서 명확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느냐 네. 실은 제가 요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네. 제가 당 지도부로서 청년의 또 최고위원으로서 네, 청년 네. 최고위원으로서 네. 혁신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내가 스스로 주저하지 않았는지 여기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제가 반성의 목소리를 먼저 내고 자기 반성의 목소리까지. 네, 네. 더 진중하고 혁신적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그 일본 경제 보복 관련해서 지금 네. 청와대가 여러 가지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부의 어떤 대응 능력이랄까? 너무 기대 이하죠. 기대 이합니까? 네. 기대는 하셨습니까? 네. 실은 네. 이 국제 무역이랄지 네. 이런 나라 대 나라 대 관계에 있어서 외교적 전략 이런 거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국익에 당에 다른 이견이 있을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긴 하지만 실제 경제 보복이 시작된 게 12월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서야 경제인들을 부랴부랴 불려서 하는 건 너무 늦은 늦다. 대응이었다라는 네.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또 너무 빠르게 네, 너무 진행합니다. 빠르죠. 오늘도. 네. 오늘은 보랏빛 정치 자유한국당 신보라 최고위원과 함께 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